우리가 그 나눔을 실천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정말 나누어줄 수 있다는 걸 깨닫거든요. 선생님도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선생님은 클럽 활동, 대학이 돼서 클럽 활동을 뭘 했냐면, 선생님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노래 클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래 팀들이 이렇게 콰이어가 병동을 다니면서 환자분들을 위해서 노래하고 기도해주는 일을 하는데, 제일 먼저 팀들이 가는 곳이 그 대학병원 안에 있는 재활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장애인 우리 뇌성마비 친구들을 매일 만났어요. 6년 동안을.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하고 재활치료를 해서 좋아지고, 그 친구들이 이 세상에 좀 몸은 불편해도 얼마나 보석 같은 친구들이 될 거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 도와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해서 재활의학과를 선택했고, 그래서 소아재활을 지금 재활의학과 중에서도 소아재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 교수님이 저에게 네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병원이 있어. 이런 병원이 생기는데 너 가서 한번 일해보면 참 좋겠다고 권해주셨어요. 교수님이 제가 너무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교수님 제가 가볼게요. 여기를 이제 오픈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많았어요. 건물만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왔는데 제가 저희 회장님을 뵌 거예요. 여기는 엔젤스 헤이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독특한 곳인데 특수학교도 이 안에 있고요. 직업재활 시설도 있어요. 우리 회장님을 처음 인사하러 왔거든요. 근데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딱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냐면, 조규환 회장님이라고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대부가 되시는 분인데, 선생님, 어떠한 가난한 환자가 와도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세계에서 제일 좋은 병원 만들라고. 그 두 가지 말씀을 듣고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그렇죠. 어떤 환자가 와도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은평구 구석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 병원이지만 정말 우리 장애인들에게 가장 좋은 병원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우리 모든 직원들이 정말 하나가 돼서 정말 좋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만들겠습니다. 우리 회장님하고 약속하고 17년을 지금 있게 됐어요. 후딱 갔어요, 17년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여기서 일하시는 178명의 우리 아까 말한 그 많은 직종인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선생님하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환자들에 대해서, 또 그 가족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똘똘 뭉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주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직장 병원 안에 있지만 서로 사랑하려고 많이 애쓰고 서로 가족처럼 지내려고 애쓰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얘기하고 보니까 굉장히 자랑같이 됐어요. 우리 병원 참 좋은 병원이에요. 우리가 그 나눔을 실천하려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지?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면 정말 나누어줄 수 있다는 걸 깨닫거든요. 우리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그래요. 그러면 조금 몸이 불편한 친구한테 나는 내 힘을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책을 잘 읽고 이야기를 하는 걸 잘하는 친구. 그래, 이제 너무 자꾸 손 들기만 하니까 손 조금 들었는데 그 친구들은 동생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읽은 책의 내용을 재밌게 이야기해 주는 걸 나눠줄 수 있어요. 혹시 조금 내 자랑 같지만 나는 마음이 따뜻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네, 마음의 손을 들었어요. 한 5명쯤. 그래서 그 친구들은 마음이 좀 우울한 친구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없고 약해 보이는 사람도 나눌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선생님이 볼 때 정말 연약하고 몸이 많이 힘든 우리 뇌성마비 친구, 선생님이 24년 동안을 진료한 레지던트 1년차 때부터 봤던 24살짜리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은 너무 심해서 사실 이렇게 사지가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앉지도 돌아눕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혼자 먹지도, 혼자 대변을 보지도 못해요. 24살이 될 때까지.
근데 그 친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환한 미소를 줘요. 항상 볼 때마다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친구는 그걸 통해서 제 마음을 항상 기쁘게 해줘요. 그리고 그 친구를 축복해 주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그래서 비록 몸이 불편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선생님은 이제 좀 많이 힘든 친구들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또 더 많이 불편하고 혼자 휠체어로 겨울겨울 이렇게 다니는 분, 이제 또 성인 뇌성마비신데 그분은 몸이 불편한데 사회복지사, 아까 우리 선생님 사회복지사잖아요. 사회복지사가 돼가지고 다른 분들 상담해 주려고 그 공부를 힘들게 하루에 그 리포트 하나 치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막 이러면서 불편하게 치는데 그래도 그거를 해내요. 그리고 그분은 자기를 더 힘든 친구들, 장애인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계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 친구도 있는데 너는 무엇을 하니? 선생님한테 왔던 6살짜리 친구인데 아까 말한 3번째 뇌손상을 받았어요. 아빠 목에 매달렸다가 손을 놓치고 바닥에 떨어졌는데 너무 크게 부딪혔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었어요. 의식이 없는데 깨어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깨어나서 처음 한 말이 선생님 참 엄마한테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러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처음 한 말이 엄마 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웃으시면서 빨리 나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라는 말을 들었고 그 아이가 의식이 깨어나고 나서 너무 신기한 게 다니면서 이 친구는 6살인데 항상 무엇을 하냐면 제가 회진을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6살인데 선생님 오늘도 애 많이 쓰셨어요. 빨리 집에 가서 쉬세요. 선생님, 저 같은 친구들 돌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그 친구는 혼자 걷기가 힘든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는 그래서 그날 매일매일 옆에 있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모두 방천사라고 부르면서 방신데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그 친구한테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았어요. 그렇게 걷기도 힘들고 말 겨우 하고 손 조금 움직이는 친구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많은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걸 내가 갖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줄 수 있는 게 갑자기 많을 것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두 번째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잘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잘 나눠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받을 수 있다는 뜻은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것이에요. 잘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뭐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하지 못해. 예를 들면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맛있는 밥도 매일 해주고 맛있는 간식도 챙겨주는데 내 생각에 엄마는 내 엄마니까 맛있는 거 해주는 거 당연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냥 당연하지 감사하지가 않아. 근데 어느 날 우리 엄마가 날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맛있는 걸 매일 해주시니까 난 너무 감사해 라는 마음이 들면 감사가 많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할 게 굉장히 사실은 잘 받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친구가 나한테 따뜻하게 해주면 야, 너 정말 좋은 친구야 고마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고 그런 받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나눠줄 수 있다라고 선생님 생각해요.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떠올라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진짜 1살도 안 된 막 6개월, 뭐 7개월 이럴 때 와가지고 지금 벌써 막 18살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한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또는 6, 7살 때 와가지고 대학생이 된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는데 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기억이 나고 중요한 거는 이 한 걸음을 걷기 위해서 그 모든 환자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냐면 우리는 걷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돌되면 이렇게 탁탁 걷고 말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 내성마비 친구들은 한 걸음을 뛰기 위해서 너무 많은 치료와 너무 많은 노력을 해서 그 한 걸음을 걷고 우리는 당연한 것 같은 것을 6살, 7살 돼서 한 걸음을 걸었을 때 모두가 너무너무 기뻐하거든요. 그 순간들을 선생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떡도 가져오고 떡 돌리고 엄마들끼리 축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 그 다음에 내가 힘들게 이 볼펜을 잡고 한번 글씨를 써보기 시작하게 된 그것을 위한 그 노력의 시간들을 선생님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 의미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어렵게 했지만 정말 여전히 휠체어 타고 불편하지만 대학교에 가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서 또 영어를
공부하기도 하고 또 뇌성마비 친구인데 특수 교육이 돼서 나와 같은 친구들 가르쳐 준다고 특수 교육하는 특수 교사가 되는 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친구들도 있고 아까 말한 그 방천사 그 아이도 너무 많이 기억이 나고요. 너무 많은 걸 사랑을 주고 축복을 주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아까 말한 그 24세 그 청년은 선생님이랑 너무 오랜 세월 그 어머니랑 그 청년을 봤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봐가지고 그 사실은 기능이 좋아진 건 별로 없어요. 너무 뇌를 전체를 다 너무 많이 다쳐서 기능이 좋아진 거는 없는데 선생님을 늘 생각하게 해요. 뭘 생각하게 하냐면 사람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너무 어렵지 말이. 사람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생명이 있다는 건 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드는 친구예요. 우리가 볼 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생명은 너무 귀하거든. 의사가 되기 위한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생명이 귀한 거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천하보다 존귀한 한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우주의 그 어마어마한 별들보다 그 수많은 하늘의 별보다 더 귀한 이 온 지구보다도 더 귀한 한 생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건강할 때나 아니면 병들어서 아플 때나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몸이 불편할 때나 아니면 아까 말한 그분처럼 아무것도 못할 만큼 몸이 많이 불편할 때나 그 사람은 여전히 아주 귀한 존재구나. 그 존재 자체로. 왜냐하면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것. 그 귀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 때문에 귀하구나라는 걸 선생님은 늘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해요. 그래서 참 그 청년을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도 참 많이 고생했고 왜냐면 너무 뻣뻣해서 24시간을 안고 있어야 되니까 어머니도 참 힘들게 키웠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너무 힘들 것 같죠. 장애인 친구들은. 근데 아니에요. 그 가운데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작은 거 하나로 감사하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조금 한 걸음 걸은 걸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무 표정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엄마한테 웃어준 걸로 감사하고 행복하고 폐렴이 심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못 살 것 같은데 다시 살아서 나와서 감사하고 그런 걸 24년 그런 겪은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조금 힘들긴 하지만 참 행복하고 참 감사하고 참 여전히 사랑하고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또 선생님은 그 옆에서 그 길을 도와주니까 선생님은 보람되고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해주는 분이어서 그분을 선생님은 참 좋아하고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리고 우리 아마 학교에 보면 우리 친구들이 또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또 그 특수반에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알고 싶은 여러분들 마음이 사실은 선생님은 그 질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이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이 장애 아이들을 주로 보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 어머니들하고 와서 고민스러운 게 우리 친구들이 따돌림을 받아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아프다고 했는데 그럴 때 선생님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 주냐면 그 친구들이 우리 장애가 좀 있는 친구나 몸이 불편한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그 친구와 친구 되는 법을 알면 훨씬 잘 지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알려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그 마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이럴 거야. 장애가 있으니까 이럴 거야. 이렇게 자기가 이것도 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고 단정해버리는 거를 하지 않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평범한 친구로 그냥 바라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나는 몸이 건강하니까 정상이고 몸이 불편하면 비정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저 친구는 몸이 좀 불편하고 나랑 좀 다르지만 나랑 똑같은 평범한 친구야 라고 생각해 주는 거. 그래서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은 것처럼 저 친구도 그렇고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면 좋은 것처럼 그 친구도 나랑 동일하게 어울려 놀면 좋을 거야 라고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도움을 도와줄 때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도와주기보다는 너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될까? 라고 물어보면서 도와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마음을 좀 따뜻한 마음으로 친구를 좀 바라봐주는 시선이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는 친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의 장애 특성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옆에 있는 친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돌발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지? 그랬을 때 그 친구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마음이 막 흥분하거나 뭔가 좀 놀림을 받거나 이러면 더 흥분해서 소리를 좀 내거나 많이 불편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그 아이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 차분하게 해주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그 친구들의 특성을 알고 대해주는 게 굉장히 좋고, 야, 이렇게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왜 그랬지?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서 오는 건데 어떨 때는 그 친구의 표현이 좀 서툴러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마 안 돼가 아니라 야, 나는 네가 나한테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그냥 막 치는 게 아니라 안녕? 이렇게 하면 좋겠어. 우리 그렇게 하자고 약속하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꾸면서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절한 말로 바꾸어주면 좋겠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행동을 할 때는 계속 그렇게 따뜻한 말로 품어주고 이야기하면서 기다려주고 하면 정말 그 친구들도 나하고 아주 편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꼭 주의해 줬으면 좋겠는 게 친구를 놀리는 거예요. 제일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말이 아이들이 장애인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도 똑같이 우리처럼 이름을 불리고 싶어요. 민재야, 주연아, 이런 것처럼 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친구에게 특히 이제 주연이 옆에 있는 짝꿍이 발달장애 친구들은 뭔가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면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래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친절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할 거야 라고 좀 이야기해 줘서 미리 예측하게, 미리 알게 해주면 그 친구와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좀 몸이 불편할 때 그 친구도 그냥 나랑 똑같은 친구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친구야. 그리고 그러나 불편하고 뭐가 곤란할 때는 내가 도와주고, 그다음에 내가 뭔가 필요할 땐 그 친구한테 나 도와줄래? 그 친구 할 수 있는 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함께 친구해주는. 근데 다소 서투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놀 때에 먼저 우리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같이 와서 막 우리 자연스럽게 섞여서 못 놀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해를 했고 우리 재활병원에 와봤으니까 같이 놀자. 그리고 그 친구들이 조금 이렇게 빠지게 될 때에 그냥 기회를 줄 수 있고, 야, 그다음 너가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마음을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하면 아마 우리 좀 몸이 불편한 친구들도 학교에서 함께 즐겁게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서울재활병원 원장인데 우리 병원이 정말 장애를 가진 환자분들 또 환자분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가족들 환자의 가족들도 참 많은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와 정말 이렇게 좋은 병원이 있어? 라고 하는 병원으로 우리 서울재활병원이 계속 잘 발전하도록 돕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재활이라는 거는 치료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그 뇌손상 당한 친구가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해서 치료를 잘 받고 학교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학교로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학교에 가면 학교 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을 불편한 것도 좀 가서 고쳐줘야 되고 또 친구들하고 잘 적응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기술도 가르쳐줘야 되고 또 많은 그런 아까 휠체어 탄 분이 또 사회에 나가서 또 직업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보조기도 맞춰야 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재활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환자들이 필요한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삶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우리가 잘 계속 발전해 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제 의료 봉사활동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가보면 일반적인 의료도 그렇지만 해외 제3세계에 있는 장애 아이들 또 장애인들이 그런 재활의학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재활치료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재활의학과 의사나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선생님 병원에서는 지금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이런 곳에 봉사를 나가기도 하고 또 이집트라든지 이런 데서 의료인이 와서 배우기도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 앞으로 해외에 있는 여러 재활이 필요한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재활이 필요한 곳에 저희 선생님들을 좀 파견하고 또 그곳에 있는 분들을 또 초청해서 그런 의료기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꼭 하고 싶어요. 그것을 계획하고 있고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병원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또 그런 활동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장애 이해 교육까지는 아직은 못 나가봤어요. 와달라는 데가 없어서. 근데 아무도 오라는 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나눌 수 있으면 저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진료했던 아이들이 입학하면서 겪은 것들을 제가 참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어머니들이 많이 힘들어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너무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장애나 이런 쪽에 친숙하게 겪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친구가 되는 법을 모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 모른다. 그래서 어머니 우리가 전투사처럼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러고 이제 엄마랑 의지를 다지면서 좀 마음 상할 때 같이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괜찮아 씩씩하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자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제가 볼 때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아주 편안하게 학교 현장에서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직업이다라는 것보다는 이렇게 나의 사명이다. 우리가 이 길로 부름받은 것은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사명이라는 것은 이 길에 목숨 건다라는 거거든요. 내 삶을 건 사람.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가 선택한 것 같지만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 이곳 현장에.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의사로서 또 우리 장애인의 장애를 가진 우리 환자와 가족들을 돕는 의사로서 여기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그런 방향성이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고 그것만을 생각하니까 사실 우리 환자들에게 뭐가 더 필요하지? 정말 우리 장애인 아이들에게 뭘 더 줄 수 있지? 이런 걸 우리 선생님들이 맨날 모여서 브레인스토밍하고 고민하니까 계속 그래 조금 더 좋은 병원 우리가 만들어가자.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회로, 학교로, 직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병원이 되게 하자.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나가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금 더 새로운 삶을 디자인해 주자. 우리가 함께 디자인해 가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그런 하나님 불러주셨구나라는 사명감인 것 같아요. 진로를 고민하고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일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빼야죠. 남을 나쁘게 만드는 거, 남을 악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일 빼고 세상의 모든 일은 다 가치가 있어요. 내가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이 일은 정말 너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일이야. 내가 그 일을 좋아하는 거, 내가 이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이 일은 세상에 정말 귀한 일이지.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하기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은 온 세상을 이렇게 생각해요. 한 1000조각, 사실 더 조각은 많을 텐데 1000조각쯤 되는 퍼즐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뭘 좋아할까? 백설공주밖에 생각이 안 나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의 그림이라고 치면 거기에 그런 것도 있고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완성되는 한 조각, 1000조각의 퍼즐이라고 했을 때 각 조각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림이. 근데 그 조각이 어디 있든 내 구석에 있든 아니면 어디서 위치하고 있고 어떤 빨간색이든 아니면 뒷배경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나뭇잎이든 백설공주의 얼굴든 상관없이 999조각이 있는데 한 조각이 없으면 어때요? 이상하지. 이상할 뿐 아니라 작품의 가치가 없어. 그냥 완성이 되질 않은 게 돼버리는데 선생님은 그래요. 온 세상에 있어야 될 모든 일 중에 나는 1000조각이 한 조각쯤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아마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은 그 1000조각 중에 또 하나가 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 내 한 조각이 없으면 이 완성이 안 되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신감을 갖고 내가 있어서 이 세상에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는 거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소중하고 나는 정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거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 그래서 온 세상이 완성되는 아름다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